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 교육의 이해 강의를 맡은 대구 상원유치원 교사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을 더 잘 이해하고 부모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강의의 목표는 유치원 교육 과정과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함께 실천하고 자녀의 유치원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치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이며 만 3세 유아부터 취학전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유치원의 유형은 크게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하며 2020년 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강릉원주대학교 부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하며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두 형태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크게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등원 후 4-5시간 동안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시간이 교육과정 시간이며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시간이 방과 후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게 될 유치원이 어떤 곳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유치원 알림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리 유치원의 원화와 교직원 현황,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등 주요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아직 한 번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이가 다니게 될 유치원을 한번 찾아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보공시 지표를 누르고 지역과 기간 유형 등을 선택하시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유치원 중에 특수학급이나 돌봄이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원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시 지표 탭의 원비를 누르고 달서구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설정하시면 달서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원비를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처럼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부하지는 않지만 정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누리과정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과정으로서 2013년부터 3, 5세에 해당하는 모든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누리과정은 2019년 7월 24일자로 개정 고시되었고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올해부터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공통교육과정인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 누리과정은 과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일까요? 먼저 개정 누리과정은 연령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의 누리과정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나치게 연령별로 세분화된 내용이 개별 유아의 특성을 존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령 구분을 없애고 유아의 자연스러운 경험의 실제와 맞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누리 과정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치원은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유아와 놀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교육 과정이 된 것이죠. 따라서 올해부터는 교사가 사전에 계획하여 실시하는
대집단 교육 활동을 최소화하고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놀이를 강조하는 것인지 놀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내고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공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공룡놀이, 공룡집 만들기 등 다양한 공룡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공룡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룡책을 반복해서 읽게 되고 그림책에 나오는 공룡 이름도 모두 암기하게 되었습니다. 6살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룡 이름 글자를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5살 아들은 공룡들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숫자로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숫자를 익히고 수의 비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우고 유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입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는 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죠. 학부모님들 맘껏놀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맘껏놀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깥놀이, 산책, 텃밭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맘껏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친구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을 가지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되므로 맘껏놀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놀이의 중요성과 맘껏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놀이와 관련된 교육부 제작 방송을 학부모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저번 주에 시간을 내서 EBS 놀이의 반란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보았는데요. 교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나는 우리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놀아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다짐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부모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작년에 만 5세 28명의 아이들과 함께 실시했던 가을 단원 교육 활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는 모래놀이장으로 이동해서 가을을 느껴보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을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나는 단어를 약 15개 남짓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유치원 텃밭에서 땅콩, 무, 배추 등을 수확해 보았고 매주 숲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나뭇잎 놀이도 해보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짚을 구해서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초가집 짓기, 새끼 꼬기, 추수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 가을 단원이 끝날 즈음에 교실에서 다시 한번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모아보았는데요. 아이들은 크게 가을 열매, 가을 곤충, 가을 풍경으로 유목화시킬 수 있는 생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2배 이상의 단어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뽑은 6개의 가을 관련 단어를 이용해서 각 모둠별로 간단한 이야기를 지어보았고
이렇게 우리 반 가을 이야기 책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단원에서 실시했던 교육활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가요? 누리과정에서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글 등을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단원의 활동을 통해서 태극기의 모양과 색깔을 알고 애국가를 불러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상징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단원입니다. 저는 세종대왕 위인전을 통해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우리의 글인지 함께 알아보았고 몸으로 한글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인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애국가를 경건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바른 자세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래놀이장 땅속에서 친구와 함께 숨은 글자를 찾아보고 애국가 가사판을 함께 완성하여 다 함께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의 이름을 자연물로 구성해보고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며 끝말잇기에 대한 환경판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징을 알아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였는데요. 이 모든 교육활동은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교사인 제가 미리 계획한 활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사 주도의 계획된 활동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활동을 교사가 지원하는 형태로 유아 중심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의 실제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하루 일과도 많이 궁금하시죠? 201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유치원의 하루 일과는 놀이, 활동, 일상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놀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바깥놀이를 포함한 활동을 놀이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요, 동시, 새노래, 게임 등과 같은 활동들을 활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놀이시간과 활동시간을 제외한 간식 및 점심 식사 시간, 화장실 다녀오기 시간 등은 일상생활 시간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하루 일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유치원 일과 중에서 자유놀이 시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많은 일과 중에서 이 자유놀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이 자유놀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하고 친구와 서로 교제교구를 나누고 양보하는 등의 사회적 기술을 경험하며 교사와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사는 이 시간에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이 아이의 발달 수준과 사회성을 파악하고 향후 교육 지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놀이 시간이 다 끝나갈 때 아이를 등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놀고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껴야지만 유치원에 오고 싶어지겠죠?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유치원에 적응을 못하고 친구가 없을까 고민되신다면 먼저 내 아이가 자유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은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시, 동극, 신체, 요리, 게임, 음악 활동 등이 있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교사 주도의 이러한 계획된 교육 활동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유아 주도의 놀이 시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깥놀이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놀이 활동은 모래놀이, 휴식, 작업, 자연탐구, 운동, 물놀이 시간 등이 있습니다. 유치원 일과 중에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발산하며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반에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자주 울고 물건을 던지며 친구와 거의 어울리지 못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실에 있을 때는 공격적인 행동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래놀이장에서 자유놀이 시간을 운영했는데요. 교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딪히던 아이가 흙을 만지고 꽃과 풀을 가지고 놀이하는 이 시간에는 훨씬 안정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깥놀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느껴지시나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과 바깥에서 많이 놀아주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유치원에서는 효, 질서, 나눔, 협력, 존중, 배려 이렇게 인성 6덕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2020 대구 인성교육의 역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감사하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역점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유치원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처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상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유치원의 인성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유치원과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좀 더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치원 운영 전반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원서를 접수하고 추첨 결과도 살펴보셨죠? 유치원은 이렇게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입학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등 입학 절차가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 학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학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처음 입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학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교육비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비 지원과 관련된 카드를 미리 발급받으셔서 유치원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교육비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카드 발급을 하시지 않았다면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게 될 유치원의 운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학기 초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지원하시고 유치원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돌보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